안녕하세요, 디팔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맨체스터 시티 프리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이라는 꽤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리그에서 자신들보다 전력이 조금이나마 아래라고 느껴졌던 토트넘에게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맛보며 단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수비적인 문제가 강하게 자리하는 상황에서 콤파니의 이탈마저 예상되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에게 지난 시즌은 그만큼 중요한 시즌이었죠. 맨체스터 시티, 그러니까 펩 과르디올라 축구의 특성상 어떠한 선수를 영입하든 전술 적응 기간이 타 팀들보다는 긴 편에 속했고, 이 말은 곧 리빌딩 내지 전력 보강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점차 주축 선수들의 나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시즌의 맨시티는 그야말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적기라고 봐도 될 그런 팀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콤파니는 맨체스터 시티를 떠났습니다. 스톤스와 오타멘디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한 시즌만이라도 더 남아주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기존 유스들이나 좀 써보면서 다른 자원들을 물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맥과이어의 영입설은 그닥 반겨지지 않았고요. 공간을 보면서 패스를 한다든지 빠른 판단으로 빌드업의 리더가 된다든지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펩의 니즈를 완벽히 충족시킬 그런 선수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오랜 기간 주축으로 자리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애매한 징검다리보다는 확실한 돌다리가 훨씬 낫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맨시티의 팬이라서가 아니라 맨유 관련한 영상에서도 한두 번씩 언급한 사항이죠. 사네 역시 바이에른 뮌헨과의 딜이 꽤 근접한 상태던데 막 씁쓸하다거나 콤파니의 이탈만큼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사네는 우측에서의 기용을 아예 기대치 못할 선수로 전락했어요. 이 문제가 단순한 호흡이나 적응 때문이었다면야 기다려보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사네는 우측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측 공간에 대한 이해도 문제겠죠. 개인적으로 펩 체제에서 윙어의 성공 여부를 매우 단순하게 집약하면 양 사이드 모두에서 공간 이해도가 높은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메짤라 자리까지 가는 거고요. 사네와 마레즈에 대한 평을 좋게 해줄 수 없는 이유도 이에 기인합니다. 로드리는 제가 비아레알 때부터 매우 좋게 봐왔던 미드필더입니다. 패스 테크닉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간을 보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전진 패스의 비중이 적다고 해도 기초 빌드업에 있어서 펩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럴 선수도 아니고요. 몇 번의 칼럼과 영상에서 언급했듯 로드리는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는 선수지만 시티에서는 이 강점을 부각시키기는 힘들 겁니다. 맨시티는 6번 미드필더가 커버해야 할 공간이 타 팀보다 넓은 팀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비아레알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점이니까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워커의 수비적인 능력과는 반대로 칸셀루는 공격적으로 뛰어납니다. 좌측 풀백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플레이와 넓은 플레이를 모두 겸할 줄 아는 선수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시즌은 메짤라들의 측면 움직임을 강조했고 풀백들에게 좀 더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과정에서 진첸코와 앙헬리노는 수비적으로든 공격적으로든 강한 임팩트를 심어주지는 못했어요. 반면 칸셀루는 이런 움직임에 꽤 능합니다. 드리블을 통해 좁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측면에 치우쳐서 사이드 작업에 치중한다거나 풀백으로서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작업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사네가 이탈한 지금 시점에서 윙어로 기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소소한 장점으로 자리하겠죠. 콤파니가 이미 떠난 상태에서 다비드 실바와의 이별도 예정되어 있는 맨체스터 시티이기에, 그리고 아게로든 페르난지뉴든 기량 하락과 추가 이탈이 예상되는 그들이기에 팬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맞이해야 할 상황이란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괜시리 씁쓸해지는 이 느낌은 맨체스터 시티가 첫 응원팀이었던 저에게도 꽤나 낯선 감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 후반기에 들어서며 기량 하락을 맛보았던 다비드 실바이지만 그에게 가장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현재 맨체스터 시티에서 펩의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피치 위에서의 영향력뿐 아니라 어린 선수들에게 끼칠 긍정적인 요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지 한 노장 선수의 이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펩 과르디올라는 이번 시즌 이후로 메짤라들의 측면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관점에서 역시 실바의 이탈은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아게로는 펩의 축구에 맞게 자신의 스타일을 바꿔나갔고 이내 팀
팀에서 중요한 선수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더 맨체스터 시티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게로에 대한 대체 자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제수스는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게로만큼의 활약을 보여주는 모습이 잘 떠오르지는 않죠. 차라리 측면에서라면 모를까 중앙에서는 이 선수가 보여주는 자신감, 결여의 형태도 그렇고 아게로만큼의 타고난 골센스도 지니지 못했으니까요. 펩이 말했듯 필포덴은 굉장한 잠재력을 지닌 선수이며 장차 맨체스터 시티를 이끌어 나갈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도 높은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고 과감한 전진을 통한 상대 수비 교란도 가능하죠. 이런 미드필더가 등장한 것은 맨체스터 시티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자리할 겁니다. 실바의 코멘트를 보다 경기력이 아닌 부가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베테랑 선수들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며 포덴의 경우에도 주전으로 발돋움할 때까지는 실바가 옆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했어요. 센터백의 에릭 가르시아 역시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겁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 꽤 좋은 활약을 했던 벨리스도 생각이 나기는 하지만 아직 성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기에는 에릭보다 보여준 것도 경험도 없습니다. 에릭 가르시아는 빌드업 센스도 뛰어나고 볼을 컨트롤하는 데에 있어 두려움이 없어요.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3백으로 출전한다면 이와 같은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죠. 영상을 보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비드 실바가 있을 때 챔스 우승을 한 번쯤 맛보았으면 하지만 영입 선수들의 적응이 완벽해지지 않는 한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시즌이 될 겁니다. 맨체스터 시티 세대 교체의 서막이 오를 시즌이 될 텐데 과르디올라는 그렇게 더 많고 더 극단적인 실험들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했던 르로이 사네는 범용성 면에서 떨어지는 선수고 펩의 다양한 실험이 이어질 것만 같은 이번 시즌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뎁스면에서 아쉬울 날이 분명 찾아는 오겠지만 굳이 사내의 가치가 최고점 같아 보이는 지금 플랜에 완벽히 부합하지도 않고 적당한 오퍼도 온 선수를 억지로 잡을 필요는 없겠죠. 칸셀루와 로드리가 온 시점에서 그리고 콤파니가 떠난 시점에서 펩은 수비진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겁니다. 당장 프리시즌에는 기초 빌드업 형태부터 바뀌었고요. 수비진 사이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들어가거나 혹은 워커가 센터백들의 우측으로 자리하는 등 펩은 주로 라볼 피아나 대형을 가져갔었지만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골키퍼 혹은 풀백을 활용한 박스 형태의 빌드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맨시티의 풀백들은 기초 빌드업 단계에서 좁혀 플레이할지 넓혀 플레이할지 결정해야 했죠. 이는 로드리에게 꽤 익숙한 형태의 빌드업 방식이었고 이 선수가 빌드업적으로 꽤 빠르게 적응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존의 풀백들은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죠. 워커를 제외하면 진첸코, 앙헬리노, 다닐루 이 3명은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습니다. 칸셀루 영입은 꽤나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닐루는 범용성 면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한계가 명확한 선수이기 때문이죠. 반면 칸셀루는 범용성 면에서도 뛰어나고 공격적으로는 윙어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수비에 대한 불안함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는 큰 페널티가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 펩은 답을 찾아 나갈 거고요. 프리시즌 내내 다닐루에게 좁은 위치를 요구한 것에 비해 다닐루는 이에 부합하지 못했고 이는 트레이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사네가 나간 만큼 다시 백3를 시도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시티에게 있어 3백이라는 선택지는 스톤스의 기량과 칸셀루의 수비를 모두 가려줄 수 있는 데다가 칸셀루의 영입으로 워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역시 어느 정도 방지해줄 수 있죠. 에릭 가르시아의 기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즌 중 종종 다시금 백3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드러나듯 현재의 맨체스터 시티는 과하게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확실히 정립하고 가지 않는다면 시티는 지난날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은 이 시스템을 정립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해요. 로드리의 적응 속도가 꽤나 빠르게 이뤄지면서 시즌 초반부터 페르난지뉴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센터백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봐요. 3백이라는 선택지를 처음부터 바로 꺼내들 것 같지는 않고 칸셀루의 4백 활용도를 조금 살펴본 후에 결정하겠죠. 이 과정에서 칸셀루의 좌측 풀백 활용도 고려해볼 만하겠고요. 여튼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즌입니다. 이 많은 부분을 단 한 시즌도 안 되는 기간에 정리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맨시티의 팬으로서 우승을 바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트로피든 들어올릴 수만 있다면 대환영이죠. 그러나 이번 시즌이 실패한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응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다채로운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시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면서 펩이 오랫동안 이끌어주기만을 기도해야겠죠. 지금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에 맞춰서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